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계하지 못하는 것들, 실제로 관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갈등들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 해결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갈등을 마주할 때 사실 공동체마다 선호하는 리더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자질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영감을 주는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일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지 못한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또 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근데 헨리 포드는 다르게 생각했죠. 많은 말이 아니고 빠른 자동차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겠죠. 공동체에서 이거는 뭐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가장 큰 자산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리더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리더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구성원들은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이 있는 리더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늘 크고 작은 어떤 문제와 갈등들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규칙과 원칙보다는 사랑으로 이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더 큰 해결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것을 좀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더의 태도는 공동체한테 전이되고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질을 다 완벽하게 갖춘 리더를 찾기는 쉽진 않죠. 리더도 결국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천사와 같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꿈을 경험해본 사람, 나를 더 높은 곳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인적 인프라를 마음껏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리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런 리더를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인간 천사가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동체 갈등들이 심하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SNS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SNS로 밝게 대화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상황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익숙한 소통이 있지만은 실제로 만났을 때 온라인 상행의 만큼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동체에 많이 속해 있죠.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 트위터 다 연결돼 있고 어찌 보면은 마케팅의 대가 세스 고딘이 말한 트라이브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신나게 떠들고 그 다음 즐거워하죠. 근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의 모임의 그런 관계성은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그런 관계성이 있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뭔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계하지 못하는 것들, 실제로 관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갈등들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 해결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갈등을 마주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라면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리더들도 요즘에는 SNS로 많이 통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제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문제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 인권의 상징적인 존재 넬슨 만델라 아시죠? 이분이 정치적인 반역죄로 27년간 로빈성에 복역하게 됩니다. 그때 그 스토리를 멀고 먼 자유의 길이란 이런 저서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 알고 있던 바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모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똑같이 반응하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공동체에서는 혼자 어떤 강해지는 것이 그다음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타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일, 그 다음 또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등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두려움을 방어적으로 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을 좀 이해하고 좀 관심과 격려를 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갈등을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으면 마주해야겠죠. 사람이 힘들면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문제는 좀 마주 봐야지 풀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발짝 도망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렵더라도 좀 한 발짝 앞서 나가서 상대를 좀 깊게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갈등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대한민국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로벌에서 미래를 주도할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거의 미국을, 일본을 벤치마킹에 성장해 왔지만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K-팝,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문화적인 거 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글로벌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협력하고 리더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실력, 하지만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량은 공동체를 이끌어 본 사람만이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지 못하고서는 결코 해낼 수 없고,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소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당연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시작은 바로 자신의 변화와 자신 주변의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화가 될수록 타인의 개인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이끄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공동체, 동아리, 친구 모임,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좀 알고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큰 공동체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다음 세대가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으로 약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